자, 경제 가정교사 최병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좋은 소식이 아닐 건데. 그런데요. 네. 지금 한국 경제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저는 거의 지금 이렇게 주저앉고 있다고 보는데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뉴스식이다 보니까 네. 이 겸공이 그런 얘기를 못 하게 되는데 일반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이슈별로 쫓아다니다 보면요. 네. 경제를 이거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게 있어요. 이 근본적인 걸 파악하려면은 우리가 한국도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네.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돈을 쫓는 사회입니다. 네. 돈을 쫓는 사회인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은 돈의 힘을 숭배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지나치게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국가 권력조차도 자신의 돈에 그러니까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집단들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좀 이제 그게 과도하게 물론 돈을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쫓아도 그러니까는 돈의 힘을 숭배까지는 하진 않죠.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걸 숭배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을 유일하게 인정하는 게 뭐냐면 외세예요. 미국이나 일본. 예?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은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거의 양난 이후에 한 번도 그러니까는 백성을 위한 나라가 된 적이 없다 보니까는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최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익하고 한국의 이익이 부딪힐 때는 그러니까는 꼬리 내리죠. 이 집단들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뭐냐면 자기들이 왕인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요. 그 돈의 이 힘을 확장시키는 것이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돈을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게 서로는 그러하고. 자, 이걸 가지고 예. 경제를 이해를 하게 되면요. 대부분 정책들이 문제가 풀립니다. 이 해석이 풀려요. 그 제가 이번에 화면에 나왔는데 이게 좀 올려줘 주시면은 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이제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 방송에서 그러니까는 방송에서 짚지 못하는 부분을 교수님 책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앞부분에. 아니 나라 경제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경제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화평을 이게 다음 주에 제가 책을 갖고 나올게요. 예. 7년 하셨으니까 예. 책 소개하셔도 돼요. 예.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나온 주제가요. 요새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상속세도 폐지하고 상속세도 뭐 완화하고 뭐 금투세도 폐지하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저희가 여론조사 한번 해봤는데 여론조사 꽃에서 예. 자, 서민 감세냐 부자 감세냐. 예. 부자 감세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높아요. 일반 국민들이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들은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는 왜? 거죠. 돈의 이익이 자기들의 돈의 이익 추구가 중요하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래. 예. 하면서 돈을 추구하는 거죠. 그냥 돌진을 합니다. 예. 여태까지 계속 그랬듯이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 접근도 이 사람들이 하는 접근을 오늘 제가 그걸 분해해 드릴게요.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할 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용어를 들어서 가겠지만은 일반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예. 주식이라는 것이 대부분 기업들이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식의 가치인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주가가 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가치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보다도 저평가됐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네. 저평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우리가 영어로는 PBR이라 그러는데 네. 이게 이제 price to book. 그러니까 가격 대비, 주식의 가격 대비해가지고 그다음에 장부 가격. 그러니까 기업의 우리가 발행됐을 때 장부 가격. 예, 네. 아니 이제 기업에 우리가 실질적인 순 자산이 있을 게 아닙니까? 네. 우리 개인도 그러니까 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 자산이잖아요. 이게 기업인 순 자산이 100이 있는데 시장에서 평가된 그러니까는 이 주식으로 평가된 것은 한 90분이 안 돼. 그러면 이게 이 괴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만큼도 평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걸 보는 게 PBR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업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냐를 비교해 주는 건데 이거 뭐 절대적인 어떤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제가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서요. 심지어 이번에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그 연대에서 교수하다가 들어간 사람인데 전문가들이 들어가서도 전문가들은 되게 보게 되면 있잖아요.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연구한 결과가 뒷받침된 거를 가지고 되게 정책을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이미요.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요. 예.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게 아닙니까? 예. 학자들이, 연구자들이요. 그래가지고 가장 최근에 이제 가된 것이 자본시장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금융투자협회 이제 산하 이제 연구원인데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주식이라든가 이런 금융상품들 투자하는 그 이익단체들의 이 기관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한 저거지요. 단체지요. 자본시장 연구원이요. 예. 여기서 작년 초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의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네. 낸 걸 보게 되면 국제적인 비교를 했어요. 화면에 좀 띄워줘 보세요. 이게 이제 보게 되면은 2005년도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21년도까지 한 45개국 안팎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 거예요. 꼴찌네 거의.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 PBR 비율이 거의 꼴찌다 이거예요. 꼴찌네요.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에 저평가됐다는 거죠. 저평가됐다는 것은 그렇죠. 확인되어지는 거니까요. 네. 이게 팩트니까는 하나에.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 뭐냐? 이유가 뭐냐 이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 분석을 하는 건데 자 주가가 그러니까 낮게 평가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가라는 것은 주식을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의 힘들이 약한 거야 우리나라는.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왜 주식을 투자하느냐? 돈 벌기 위한 거죠. 그렇죠. 돈 벌기 위한 건데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네. 아니면 배당금을 많이 받거나 네. 뭐 이런 걸 거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네.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주가가 잘 안 오른다거나 배당을 안 한다거나. 배당을 안 한다거나 이게 이제 이론적인 저 이유인 거죠. 뭐. 직접적인 원인인 거죠. 그렇죠. 그게 예. 이제 이론적인 원인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주가가 왜 잘 안 오르느냐? 배당금이 왜 안 낮냐 하는 것은 배당금을 잘 안 주니까 그런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실제 우리가 배당 안 하잖아요. 잘. 배당금을 잘 안 주니까. 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는 주주 환원을 잘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로 한 100% 중에서 37%가 이 요인이더라 이거예요. 배당 안 한다는 얘기죠. 배당 안 한다 이거죠. 주주 환원 안 한다는 건 예. 배당 안 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기업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 이런 기업 지배 소유 지배 가지고 관련돼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 뭐 상식적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와 비슷한 이제 원인이 뭐냐면은 네. 소위 말해서 수익을 잘 못 내는 거예요. 수익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이 그러니까 평가받으려면은 주식이 평가받으려면 성장 잠재력이 있어야 되자는 거잖아요. 네. 성장 잠재력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미리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도 크지 않고 수익도 잘 많이 못 내고 이렇더라 이거예요. 그게 또 한 36%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의 상식적인 게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비교를 이제 그러니까는 차이가 많이 나네.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하고 그다음에 애플하고 뭐 같이 어쨌든 비슷한 우리가 저기 업종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PBR을 보게 되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예? 삼성전자가 엄청난 차이가 1일 때 최근 3년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PBR이 1일 때 애플은 39, 40이고 예. TSMC는 7, 8 그렇고 PER로 따지더라도 야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에 많은 자금이 들어간다는 거를 고려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만을 이제 끼워준 거예요. 근데도 작잖아요.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기업의 이 주가 평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보다 작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 정도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럼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은요. 아까 이제 그러니까는 배당 적은 것도 있지만은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떨어져요. 삼성전자가 TSMC나 애플보다도 떨어져요.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최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론적인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원인 분석에서 전체 100%를 구성하는 걸 쭉 하는데 여기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한 얘기도 없어. 예? 그러니까 세금이 부자들 세금 많이 매워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건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그동안에 수많은 연구가 여기에 이루어졌는데 세금을 지적하는 연구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데 이걸 해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부자 감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부자 감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부자 감세죠. 그렇죠. 상속세라든가 그 금투세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그 대주주 기준 50억으로 완화한다든가 전부 다 대상자가 막 0. 몇 %라든가 다 부자들 대상으로 하는 정책 아닙니까? 이 부자 감세를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그렇죠. 제 얘기는 그동안 연구자들이 네. 수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세금에 대해서 그 원인으로 분석된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교수 출신이 들어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게다가 그렇게 하는 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그러니까요. 부자들 세금을 까주는데 어떻게 서민 정책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상속세 같은 것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정경련 산하의 이제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굉장히 높다. 50%나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잖아요. 네. 실효세율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상속을 하는 재산 대비 그러니까 실제로 낸 상속 세금을 보게 되면은 20%도 안 돼요. 법인세율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이것저것 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들 다 만드니까. 공제해 주니까. 네. 예, 예. 그리고 상속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가업을 제대로 못 잇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이게 주식시장에 미치려면은 상장 기업들만 대상을 해야 되는 거고 첫째는 네. 둘째는 뭐냐면은 상장 안 된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들에 대해서요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가업 상속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뭐냐면 세금도 뭐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납부하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걸 자기들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할 저기 없다고요. 그러니까. 뻥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게 뻥인데 세금 이거를 안 내고 가지고 싶은 근데 거지, 문제는 그냥. 뭐냐면 대통령이 이 얘기를 국민들한테 민생 토론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 대통령은 실제로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그렇죠. 옆에서 그렇죠. 부자 감세해주면 예. 결국 서민이 좋은 겁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집단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돈의 힘을 숭배하는 집단들인 거야. 대통령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그들이 자기 이익에 부합되니까는 이런 정책을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라는 걸 포장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추진을 하기 있는 거예요. 자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근데 그걸 걸러내야 되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모든 이권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덤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네. 대통령이 그걸 구분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구분할 능력이 없으니까 홀딱 넘어가요 지금. 그렇죠. 홀딱 넘어가가지고 부자 감세해주면 서민을 위한 거야. 저는 그 연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정말로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진지해요, 진지해.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도록 누가 만들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부자들만 이익 보면 좋은데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거든요. 공동체예요. 일단 세수가 확 줄어들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재정 건전성인 거예요. 세수가 줄어들죠. 네. 이분들이 이제 주로 얘기하는 이 정권이 얘기하는 게 재정 건전성을 그렇게 타령하잖아요. 근데 이 재정 수지를 보게 되면요. 화면에서 보다시피 지난 20년간 재정 수지 적자를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주로 이제 3%를 넘으면 안 된다. 적자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난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만 빼놓고는 3%를 넘은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해 왔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3%는 이제 유로존에서 쓰는 규칙이다 보니까는 그 3이라는 숫자 갖다 도입해다가 하고 있는데 네. 3%가 안 돼도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해 왔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재정이 적자가 조금만 나도 국가 채무의 증가를 시킬 정도로 이게 된다는 얘기는 재정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의 문제잖아요. 네. 수입이 너무 적다는 거야. 국가 수입이. 예.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세금을 늘려야 되는 거야. 이 문제 해결,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결하려면. 그렇죠. 근데 지금 세금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요 앞에 다시 넘기지 말고 해야지.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는 3% 넘기지 말자고 하더니 5.4, 4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도 저기서 아닌데. 코로나 때 2020년, 21년은 코로나 때잖아요. 예. 근데 코로나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렇게 가고 앉았으니까. 코로나 아닐 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면 0.6, 2.8 요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도 아닌데 코로나만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전쟁 준전시 상황이라고 지금. 전쟁 상황에서의 경제 상황이에요. 예. 지금.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도 보게 되면요. 아까 그다음 저 표를 좀 보여줘 보세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11월 달까지가 집계됐습니다. 기재부에서 집계한 것이요. 재정 네. 적어에 대해서요. 윤석열 정권 19개월 동안에 통합 수지하고 관련 수지의 적자 규모가 저 정도입니다. 84조, 182조 이렇게. 돈을 아꼈습니다. 재정 수지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돈 펑펑 써서 큰일 났습니다 하더니 예. 여기는 마이너스가 2배예요, 2배. 2배죠. 저게다가 뭐냐면 그 재정 지출을 적어도 74조 원이나 줄인데도 저렇게 된 거야. 돈을 안 쓰는데도 저렇게 됐다는 거는 돈 거둔 게 줄어들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왜냐하면 부자 감세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수를 확 우리나라는 줄여버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하려면 증세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주면은 재정은 파탄나는 거죠. 쓸 돈이 없는 거죠 지금. 재정은 파탄나는 거죠. 우리가 조선시대 말기 때
귀족들이 그러니까 다 자기 이익 챙기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파탄 나가지고 그랬듯이. 그래서 지금 민간 소비가 줄어들었을 때 국가가 나서서 예. 그거를 붐을 일으켜 줘야 되는데 예. 그 돈이 없어서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가라앉는 건 그렇죠.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게 경제가 지금 붕괴 직전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자, 그다음 빨리 넘겨줘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했죠.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요. 그 사람은 이 국가기업에 대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도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사람이 가장 지지했던 세금이 뭐냐면 상속세야. 알겠습니다. 상속세고. 예, 하셨던 얘기고 한번. 예. 예. 아니 이건 근데 하여간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넘겨보세요. 우리나라가 이게 조세 부담률이에요. 예. OECD에서 굉장히 세금- 낮잖아요. 세금 낮다는 거고. 예, 낮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수출로 넘어가 봅시다. 예. 자, 넘겨봐 주세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20일치 수출액이 우리가 열흘 단위로 간세청에서 이제 집계를 해서 보고를 하는데 가장 최근의 수출액이네요. 예. 근데 이제 조선일보가 제가 그동안 조선일보 얘기를 안 했는데 중앙일보 주로 얘기하고 조선일보가 11일 10일 이틀간의 연속을 거쳐가지고 예. 1월 달에 10일 수출치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기사를 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전년 대비해서 11.2%가 증가했다. 수출이.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떠오고 해가지고 뭐냐면은 대중 수출이 20개월 만에 반등했다 이렇게 냈어요. 예. 근데 이제 20일이 지나고 이제 또 10일이 지난다면은 예.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해. 나빠졌나 보네. 아, 그리고 나서 뭘로 기사를 대체했냐면은 예. 경공업 수출이 30%로 30년 만에 최고다. 이런 기사로 이제 그러니까 IT 수출을 뛰어넘었다. 이런 기사로 이번에 대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가는가 봤더니만은 우리나라 이제 수출이 이제 산업별로 1차 산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IT 제품 이렇게 나누거든요. 예. 이게 전체가 합하면 100%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경공업이 이제 29.8%니까 30%가 됐다는 얘기 작년에요. 예. 근데 이게 그 전에 2022 전에는 27.6%였었어.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 비중으로는 증가했죠. 예. 근데 절대액은 줄어든 거야. 잘 보면 예. 경공업 수출이 30%라고 했는데 예. 경공업 수출이 30%가 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경공업 수출의 비중이 예. 근데 이게 또 왜 그러면 절대액이 줄었는데 왜 사기다 사기. 절대액이 줄었는데 왜 비중이 늘었느냐? 예. 나머지 수출들이 박살나다 보니까는 이게 상대적으로 덜 줄어들어가지고 비중이 올라간 거야. 저거 읽으면 누가 봐도 경공업 수출이 30% 늘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경공업이 굉장히 수출 잘 되고 있는 걸로 최소한 IT는 아니어도 경공업은 잘 되나 보다. 그렇죠. 그렇게 읽히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고 경공업 수출이 30% 는 게 아닙니다. 예. 경공업 수출의 비중이 30%가 되었다. 예. 그러면 왜 되었느냐? 왜? 다른 게 줄어들어가지고. 왜 이런 기사 썼느냐? 20일째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작년보다 수출이 줄어든 거야. 작년에 수출이 엄청 줄어들었었거든. 사기꾼들 진짜.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조선일보 경제기사나 아니 정확하게 있었을 때도 있어요. 있는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쓰는 그렇죠. 거거든요. 경제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내고 싶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낼 게 없잖아요. 이거 그러나 사기 아니에요, 사기 이거는. 이 사람들 보게 되면 참 치근해. 야, 진짜. 치근해 진짜. 교수님. 예. 다음 주에 책 얘기합시다. 여기까지 아니 하겠습니다. 책이 중요한 이유가 한국 경제 알았어요. 복원해야 되니까. 예. 최병훈 교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